아유, 저희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동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 일 잘하는 비밀병기 김병기 의원이 계셔서 큰 힘이 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제 비서실장도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항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저도 걸려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목감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PCR 검사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자가 진단 키트로 항체 항원 검사를 해서 유증상이 나오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확진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 키트를 했더니 유증상이 나오는데 자기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 PCR을 받게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추운 날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대로 지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320만을 332만 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한 120만이 넘게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지급인데 300만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받았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이제 13일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끌어갈 대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왕을 뽑는 날도 아니고 무슨 지배자를 뽑는 날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뽑는 날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표 일꾼을 뽑는 날인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들 보면 기승전 축구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승전 군대 이야기 합니다. 다 자기가 젊었을 때 잘했던 거 이야기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다 옛날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보면 이 술 드실 때 보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요. 신이 나가지고. 텔레비 보면 어디 식당에서 술 마실 때 보면 막 얼굴에 막 바짝바짝 신이 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막 누구 박살내자 그러고 어퍼컷 하고 막 누구 구속시키자 그러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원래 검사로 사람 구속시키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이재명 후보는 뭐 일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가서 성남에서부터 소년 노동자 때부터 일을 하고, 여기 흑석동 여기 중앙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중앙대학교도 다니면서 중앙대학교가 서울대 연고대,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많이 합격해서 판검사들한테 수모를 당했으니까 이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대학이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리려고 공부 잘하는 장학생들을 뽑아서 학비를 다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줬어요. 아예 생활비를 줬습니다. 생활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검정고시로 중앙대학교 합격해가지고 학비를 면제받은 것은 물론이고 생활비 쪽으로 매달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자기 친형 이재선이 학비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씨가 건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7남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자기 바로 친형 돌아가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선 그 형은 이재명 동생 덕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못나서는 시기 질투가 생겨서 동생을 낙선운동을 하고 박사모 대표를 맡고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아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중앙대학교를 볼 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학창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좀 귀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김병기 의원님이나 저나 다
여기 계신 시의원, 부의원님들, 우리 김종환 의원님 다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치하는 계기를 좀 보면은 참 귀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는 연수원 18기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100등 안에 들어가지고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됐습니다. 보통 저희 때는 사법고시를 300명을 뽑았거든요. 저도 사법고시 합격한 거 아시죠? 저는 합격할 때 57등으로 합격했어요. 300명 중에. 잘했죠? 제가 150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판검사는 300명 중에 150등 안에 들면 판검사 임용이 됩니다. 판사는 한 100등 안에, 검사는 150등 안에 들면 임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수원 졸업할 때 제가 판사 임용 성적이 돼가지고 뭐 검사라도 나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변호사 교육을 하더라도 판검사 출신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비도 많이 받고 더 잘 되잖아요. 그런 면이. 그래서 저도 순간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게 나도 판검사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 30이 돼서 고시 공부를 늦게 해가지고 제가 30살 때 딸을 낳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판검사냐. 나는 이제 노동 변호사를 하겠다고 인천에 내려갔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판검사 임용 성적에 의해서 순간 유혹에 빠졌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성남에 내려가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시립병원 만들기 서명운동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한 건데 여러분 성남이라는 데가 청계천에서 철거되신 분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 옆에 노태우때 만든 일기 신도시 분당이 합해져 가지고 성남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철거돼서 오신 분들은 좀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고 분당 신도시는 제2의 강남이라 할 정도로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아주 큰 동네입니다. 성남이. 그런데 이 분당에는 종합병원이 4개나 있는데 그 구도심에는 2개 있는 병원마저 폐업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아파도 제대로 의료를 치료를 받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시립 의료원을 만들어시다. 그래서 한 20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성남시 의회에다가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47조 만에 그냥 그때 한나라당이 주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조례안이 기각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청석에 있던 막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함께 막 소리치고 물병 던지고 그랬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조례를 20만 명이 서명해도 47조 만에 기각되는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성남시장이 돼서 내가 만들어야 쓰겠다. 그래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해 동의하십니까? 자기 입신 양명이 아니라 그 서민들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립의료 만들 그 계기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성남시장이 돼서 2013년도에 성남의료원을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가 완공이 됐는데 500병상에 10개가 넘는 음악병동이 있는 의료원이어서 코로나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저는 고향이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5.18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5.18의 그 현장을 저는 몸으로 느꼈고 또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는 화해할 수가 없는 아픈 기억을 가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당에 왔지만 우리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들과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TK 지배 권력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처럼 검사로 갔으면 그 이재명이 좋은 머리에 그 좋은 추진력에
윤석열보다 더 앞서 검찰총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출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권력의 길을 가지 않고 경상북도 TK 출신이고 사법고시학교에서 판검사 임용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길을 가지 않고 서민과 함께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우리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길로 민주당의 깃발을 버리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언론, 보수 언론들의 심지어 우리 당내 주류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화살을 맞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한 길을 걸어는 김한길은 저쪽으로 가버렸죠. 제가 김한길 전 대표님의 사모님 최명길 탤런트가 제 아내랑 같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한길 의원이 구로에 처음 출마할 때 내가 유세에 가면서 한 길을 걸어온 김한길 한 길로 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한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 저쪽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까운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한 길을 걸어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85 3252 안전구역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 장면만 상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이런 사이비 2단 종교와 싸우기를 다 겁내합니다. MBC, KBS가 2단 종교 잘못 보도했다가 그 신도들이 MBC 사옥을 전부 농성하고 KBS를 농성해서 소송하고 그래가지고 겁나 이 방송 기자들도 2단 종교를 다루기를 아주 조심스럽고 겁내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천지 같은 몇십만이 되는 광신적 신자를 갖는 이런 종교한테 대등하기가 서로 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로 이재명이 죽일 놈이라고 막 가짜뉴스 퍼뜨려 보세요. 얼마나 그게 댓글 다는 게 신천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한 10만 명이 이재명 딱 좌표 찍어놓고 죽여라! 그래서 막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잘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 이재명이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조차도 신천지가 무섭고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봐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기도지사인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행정권을 발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딱 이만희 본부에 가서 이만희 나와라! 라고 외친 걸 보면서 여러분 박수 쳤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하고 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조선일보 눈치 보고 신천지 눈치 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만들죠. 조선일보나 신천지가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 동작구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특정 종교 집단과 조선일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만든 대통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김병기 의원과 저 송영길 172석의 민주당 의석으로 이재명 후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말은 한다면 합니다. 그게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5석의 소수당으로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정직한 공약을 말하려면
자기가 한다고 공수처 폐지하겠다. 지 맘대로 폐지합니까? 무슨 총통제입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폐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안 하나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오죽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되면 식물 대통령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아까 허경영 우리 운동원 계신데 가보셨나요? 허경영 후보도 그랬어요. 보니까 윤석열이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 맨 쌈판만 될 거다. 허경영 후보 말이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되면 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 저희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대신 발표를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 특히 재건축의 용적률을 500%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서울의 평균 용적률이 250% 전후가 됩니다. 2배로 올려주겠습니다. 500%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집이 2배로 되니까 집 주인은 분양 수익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 서울 시내 집 없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저도 지금 24평짜리 전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서울 시민들이 다 전세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면 이 전세 입자들은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을 500% 늘리되 거기 사는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들이 쫓겨날 염려가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500%가 되면 일단 200%에 1.5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주택의 50%를 세입자로 한다고 생각하면 늘어난 것의 약 50%를 우선적으로 세입자들한테 분양권을 주고 남은 50%는 일반 청약에 따라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공공임대주택 싸구려 아파트가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하게 될 것이며 아파트 평당 분양 가액을 4천만 원대로 할 겁니다. 보통 서울이 평균 8천만 원대가 넘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의 반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 4천만 원 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에 평당 4천만 원의 확정 가액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자기 전세금 가지고 일단 10%만 내고 살다가. 그래서 우리 청년 실업부들 여기 우리 청년 선거운동들 집 없죠? 여기 집 있어요? 집 있어? 이재명 정부 안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아무리 아파트가 많이 공급돼도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동안 30년 동안 매년 30만원씩 900만호가 공급이 됐지만 서울이나 전국의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왜?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LTV 대출을 90%까지 해주지 않는 이상 LTV 50 해주면 집값의 50%가 나한테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 다 현금 부자가 줍줍해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공급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공급 플러스 뭘 해야 되냐? 금융대책을 줘서 내 집을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LTV 90% 한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돈이 많이 풀려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LTV 90이 아니라도 가능한 게 뭐냐? 이재명과 송영길이 말하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합시다.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집값의 10%는 5천만 원을 내고 3% 이하 이자를 내면서 싸게 살고 있다가 10년 뒤에 5억짜리 집이 10억, 15억이 되더라도 5억으로 살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면 집값이 올리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LTV 50%라도 5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그냥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LTV 90% 하지 않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준다면 LTV 50이라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보여줄게요. 이재명은 합니다. 송영길은 합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2000 시장 때 이미 시장에서 미단시티에 지금 현재 1098세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 하나만 줍시다. 제가 나이가 63년생 이재명 후보와 동갑입니다. 제가 59세. 우리 김명기 의원도 비슷한 나이죠. 김명기 의원이나 저나 저 50대 후반 또래면 보통 33평짜리 집은 하나 가지고 있죠. 김명기 의원 몇 평이요? 집이 40평. 40평이나 34평 집은 50대 후반이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다 시집가거나 재금 난다 그러잖아요. 다 시집 가버리고 아니면 어디 공부하러 가버리면 방이 다 하나씩 비어 있어요. 방 3개짜리가. 그래서 이 방 하나를 임대를 해주고 싶은데 임대하기가 어려워. 왜? 막 샤워하고 막 거실을 같이 옷 벗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이 50대 중후반 또 어르신들 60대 또 다 애들이 나가버리면 방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임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세대 분리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300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2개를 만듭니다. 2개를 만들면 거실과 분리돼서 독립공간이 만들어져서 원룸 오피스텔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12평짜리 목욕탕 키친 잠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제 딸이 홍익대학교를 다녔는데 한 3년 전, 4, 5년 전에 제 딸이 홍익대에 가서 인천서 이제 통학하기가 힘드니까 아빠 방 하나 얻어주라 그래서 제가 홍대 앞에 가가지고 원룸 오피스텔을 좀 찾아봤더니요. 조금 10평짜리 조금 안 됐는데 1000만원에 7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 근데 가보니까 딸내미를 놔두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창문도 없고 화재 나면 도망갈 데도 없고 또 하나 오피스텔은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에 갈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 분리형으로 현관문을 2개 만들어가지고 독립된 이걸 만들어주면 원룸 오피스텔보다 더 임대료도 싸고 훨씬 가정적이고 이 시큐리티, 이 보안도 훨씬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주거 공간은 편안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임대 수익파도 좋고 거기 원룸에 사는 우리 청년 1인 단독 가구는 오피스텔보다 훨씬 가정적인 분위기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끝내주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인천 미단시티에 300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용적률 500%,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세대 분리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단독 어르신들 가구는 혹시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더라도 시신이 2, 3일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자식이 없고 혼자 사시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청년 세대가 거기에 임대해서 단독으로 살게 되면 서로 이것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상부상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머리가 크잖아요. 이 머리에 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풀어볼 게 많은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확실히 한번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이재명, 일 잘하는 송영길 함께 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죠? 네, 정말 사람이 저도 사고고시 합격이고 정치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인천 시장을 해보니까 제가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냈습니다. 1년에 4천억 이자를 내가지고 어쩔 때는 시장실에 출근하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아 이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하는구나. 이 정도로 정말 피가 말리는 부도 위기의 인천을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만 5선을 제가 했습니다만 인천시장을 안 해봤으면 알 수 없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될 사람은 반드시 광역시장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 영화배우 출신 이대엽이가 7천억에
부채를 남겨놨던 것을 시장이 되어서 부채를 다 갚고 성남을 최고의 도시로 바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경기도지사 시켜놨더니 잘했잖아요. 정말 최고의 경기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딱 여론조사에 보면 일자리, 코로나 극복, 경제 잘할 사람 그러면 윤석열 25%, 이재명은 40%가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흠도 있고 부족한 점도 결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분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일꾼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 잘하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극복, 남북관계 경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에 강한 이재명, 정말 바꿔내겠습니다. 전 송영길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병기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시의원,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제가 용적률 500% 세입자 우선 지지 결의안 통과시켰죠. 김정환 통과시켰죠. 고맙습니다. 시의회가 뒷받침하고 오세훈 씨가 반대하더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 500% 상향해봐 이제 막 고층 아파트가 될 텐데 그러면 교통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집주인한테는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고 그 초과이익을 그 지역 개발로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UAM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손으로. UAM. 이게 RD100은 아니고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 도시형 공중 이동수단, 다른 말로 하면 나르는 택시입니다. 나르는 택시를 UAM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네. 그 나르는 택시 UAM이 2028년부터 상용화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택시가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날아다니다. 날아다녀. 고도 200m 이하에서 날아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는 아파트는 전부 나르는 택시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도로가 이렇게 막 미어지지 않더라도 택시가 200m를 날아다닌다니까. 이게 커밍순 이제 현실이 됩니다. 2028년부터.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장하고 제가 상의했습니다만 지금 인터컨티넨탈 앞에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샀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본부가 들어옵니다. 거기가 UAM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 500% 하더라도 나르는 택시가 주차할 수 있도록 옥상을 달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재명 맞습니까? 네. 윤석열 모를 거예요. 이거 알리백도 모르는데 알겠어요. 이거. 네. 이 양반은 경제하는 게 없잖아요.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도 안 들었다는데 이거 황당한 소리였죠. 120시간이 뭔지 모르고 불량식품 먹어도 되고 뭐 작계 501호도 몰라. 작전계 501호가 중요한 이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작전계 501호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후보님 작계 501호가 뭔지 압니까?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대통령 가르쳐서 대통령 시키겠어요? 여러분 직원 뽑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주식 시켜주라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못 뽑겠다 그랬더니 가르쳐주면 하겠습니다. 그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평상시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 시대에서 바로 위기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가르쳐서 대통령 할 사람을 뽑으면 쓰겠냐고. 그거 안 되죠? 준비된 사람 이재명 뽑아주면 잘 해볼게요.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김병기, 우리 판사 출신 이수진, 저 송영길 딱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은 국민통합정부를 이번에 출범시키겠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한 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한테 다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어느 정파에 속해 있든지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통합정부를 만들어 강력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3만 불 시대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5만 불 시대 5대 강국 주가 5천의 시대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갈 준비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